여러분, 어떤 곳에 가도 여자가 여러분을 우러러보고 부끄러워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죠. 얼굴이 잘생기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매력적인 남자의 공통수칙 4가지만 지키면요. 제가 어떻게 저런 예쁜 여자친구를 만듦? 이런 말 듣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수칙들만 알고 실천하면 돼요. 2024년 딱 반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4가지 원칙만 한번 지켜보세요. 매력적인 남자의 수칙 첫 번째는 성욕을 폭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19금 얘기해서 이상한 내용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으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성욕을 폭발시킨다는 게 뭐임? 여자의 성욕을 폭발시킨다는 건 여자 쪽에서 오히려 스킨십을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남자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누? 여자의 성욕을 폭발시키는 법은 스킨십을 하다가 중간에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죠. 그게 여자 성욕이랑 뭔 상관임?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딱 처음 스킨십 할 때 상황을 보세요. 보통은 남자가 진도를 나가려고 하고 여자는 안 하려고 하죠. 심지어 오래된 커플 중에서도 자꾸 이러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여자가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당해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는 여자보다 성욕이 높고 여자는 애초에 스킨십을 좋아해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킨십 세계에서 여자가 갑이고 남자가 을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 규칙을 깨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임? 여러분은 자이가라닉 효과를 이용할 겁니다. 피기너스 유튜브 열심히 보신 분들은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자이가라닉 효과란 사람들이 하다만 일을, 즉 미완성된 것을 더 잘 기억하는 현상을 말해요. 드라마도 딱 결정적인 순간에 끝내면 미칠 것 같잖아요. 또 첫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는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자한테 아쉬움을 남기는 겁니다. 스킨십을 하다가 말면 여자는 드라마에서 재밌는 순간에 딱 끊었을 때처럼 스킨십이 끝난 그 순간을 강하게 기억하고 끝까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더 하고 싶다처럼 성적인 긴장감과 기대를 크게 만듭니다. 보통 여자들이 스킨십 하다가 흥미가 식는 건 이런 아쉬움을 남자가 못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남자들처럼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까지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진도를 나가다가 여러분이 먼저 참을 줄 알게 된다면 여자는 여러분과의 스킨십을 계속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떤 타이밍에 그만둬야 함? 여자가 딱 예상할 때 그만하는 겁니다. 딱 그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남자 여자가 서로 말없이 쳐다보는 그 꽁냥꽁냥한 분위기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자는 이 남자 키스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말거나 키스를 하다가 말면 여자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옵니다. 원래라면 여자 쪽에서 이제 그만하자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선수를 쳐버리니까 참신한 상황에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여자가 어떤 예상을 하는지만 잘 파악해도 정말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날에 하지 말고 다른 날에 해야 함?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키스로 예를 들자면 하다가 말고 한 20-30분 있다가 다시 하면 됩니다. 그냥 못 참고 하는 남자들보다는 몇 배는 여자가 좋아할 거예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남자 두 번째는 화내는 남자, 다른 말로 여자한테 절대 안 맞춰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에서는 감정을 자제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의견 어필을 못하고 화도 잘 못 내요. 특히 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스윗한 남자가 인기가 많다, 화를 안 내야 어른스러워 여자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여자한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화를 내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압니다. 근데 화를 낼 줄 알아야 여자들이 오히려 좋아해요. 그럼 일부러 여자한테 화를 내야 함? 일부러 화를 내는 거는 소시오패스고, 여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거나 싫다 하면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술을 안 좋아해요. 여자가 술집에 가재요. 그러면은 술집에 갈 수는 있지만 가서 제로콜라 같은 거 마시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남자분들이 괜히 분위기에 떠밀려서 술을 마십니다. 여자가 안 마실 거야 하면서 서운해하면은 거기에 못 이겨서, 아니면 술 못 마신다고 하면 뭔가 창피하니까 억지로 마셔요. 이렇게 체면 때문이든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든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맞춰준다고 진정으로 여자가 여러분한테 감사하고 매력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주를 싫어하면은 나는 소주 너무 맛없어 라고 하면서 콜라 먹을게 라고 말하고 음료수 마시면 돼요. 그러면 분위기 깨는 거 아님? 이게 족밥같이 여자가 마시란다고 안 좋아하는 거 먹는 거보다는 거절하고 분위기를 깨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여러분이 소주 같은 거 왜 먹냐, 이해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기준만 강요 안 하면 돼요. 싫은 걸 싫다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자가 혼자 마시면 재미없다고 뭐라 하던데 어떻게 함? 이게 꿈보단 해몽이라고 상황을 재해석해주면 돼요. 야, 여기 술집에서 2명이서 온 사람 다 똑같이 둘 다 술 먹고 있는데 우리 테이블만 1명만 먹고 나머지 1명 콜라 먹고 있으면 얼마나 특별하냐, 이게 재밌는 거야 라고 재해석해주면 됩니다. 여자가 혼자 마시면 재미없어 라고 했다고 그런가? 맞춰줘야 하나? 라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관철시키면 돼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주량이 소주 한 병도 안 되고 애초에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여자한테 맞춰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는 어떤 여자를 만나도 술을 한 잔 넘게는 안 마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술자리에서 술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미안해하고 그래서 억지로 마셨는데, 이제는 여자분들이 술집에 괜히 나 때문에 와서 안 마시는 거 아니야 라고 미안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뀐 거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를 당당하게 말하면서 원래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면 됩니다. 이게 사람이 쟤는 원래 저래 하면은 그냥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 남자는 원래 술 안 마셔라고 느껴지면은 설득하려고 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연락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카톡 답장을 의무적으로 막 자주 하는 게 귀찮으면 원래 답장 느린 남자가 되면 됩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잘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편하고 여자도 여러분에게 이 남자는 좀 다르다라는 걸 느껴서 배려해주거나 매력있게 느낍니다. 여러분이 여자한테 반대 의견을 낼 줄 알고 화도 낼 줄 알면 왜 매력적일까요? 여자의 경계 테스트에 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임? 경계 테스트는 여자가 남자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남자를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진이 막 찐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게 바로 경계 테스트예요. 학교에서 일진들은 찐따를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얘를 괴롭혀도 되는지 아닌지 계속 테스트를 해요. 예를 들면 가벼운 도발을 해보는데 뒤통수에 이제 지우개를 던지고 실수를 하고 해보는 거죠. 이때 찐따가 반복적으로 화를 안 내면 일진은 더 해도 되겠는데 하면서 장난치는 경계가 점점 넓어지고 나보다 아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에 처음에 화를 제대로 내는 애들한테는 점점 심해지진 않죠. 그게 여자랑 무슨 상관임? 여자들도 무의식적으로 남자를 테스트해요. 여자들은 반드시 경계 테스트를 하도록 진화가 돼 있어요. 어떻게 통과하는 거임? 일진과 찐따 이야기에서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화 낼 때 화를 낼 줄 알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할 줄 알면 됩니다. 여자가 겉으로는 당황하거나 울거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여러분이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고 계속 경계가 넓어지면 여러분은 여자 아래가 되면서 여자가 여러분을 남자로 보지 않거든요. 매력적인 남자의 공통수칙 세 번째는 상황을 지배하는 남자입니다. 이 상황을 지배한다는 게 살짝 오글거리게 들릴 수 있지만 남자가 상황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여자는 진화심리학적으로 결정해주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죠. 왜 결정하는 남자를 좋아함? 진화심리학적으로 여자는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여자는 아이를 키우고 남자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는 리드 당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리 잘하고 가정적인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듯이 여자도 리드해주는 남자한테 본능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죠. 지배한다는 건 이기적인 거 아님? 여자들이 맞춰주는 남자 좋아한다던데. 이런 말들은 여자들이 자기 입으로 착한 남자 좋아한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도 솔직히 다 착한데 여자들이 좋아해주지 않죠? 여자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남자들이 나는 스킨십에 적극적인 여자가 좋아, 나는 튕기는 여자가 싫어 라고 하지만 막상 그런 여자를 만나면은 너무 해퍼 보여서 정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만 하는 남자보다는 주도적으로 이끄는 남자, 살짝은 나쁜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럼 왜 결정을 하는 남자를 좋아함? 그 진짜 이유는 미래의 부모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미래의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남자를 선호해요. 결정을 잘 내리는 남자는 보호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요즘 여자들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데 무슨 미래의 부모 역할임? 이거는 본능이에요. 우리가 비혼주의고 애 키울 마음이 없어도 피지컬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낳는데 도움이 되는 가슴 크고 골반 넓은 여자를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것처럼 본능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강력한 비혼주의자 여자라도 남자가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우면 결혼하고 싶어지고 애 낳을까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는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의 레벨에서 생겨나는 욕구라 막을 수가 없어요. 나는 권위적인 성격이 아닌데 어떻게 리드해야 함? 여러분이 권위적인 남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권위적인 남자들이 선택하는지만 배우고 연습하면 됩니다. 폼을 잡거나 성격을 A부터 Z까지 따라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연습임? 오늘부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날 때 지금까지는 맨날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아무거나 먹자 이렇게 결정을 안 하는 편이었다면 여러분이 한번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헬스를 할 때 인터넷에서 본대로 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동을 했었다면 여러분만의 루틴을 짜보는 겁니다. 옷 고를 때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무신사 같은 데서 인기 순위에 있는 걸 사거나 누가 추천해준 걸 입었었다면 여러분이 직접 옷을 눈으로 보고 골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하루하루의 상황들을 점점 지배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자랑 만났을 때는 어떻게 지배함? 이게 지배를 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리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떨려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정말 쉬운 리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자한테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물어보지 말고 싫어하는 거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피해서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보통 찐따들은 여자한테 뭐 좋아해, 뭐 먹을까 이렇게 무슨 기획안 결제받듯이 물어보는데 여러분은 한 번 정도만 뭐 하고 싶냐 물어보고 싫어하는 거를 물어보세요. 하도 남자분들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거 있어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를 참신하게 여기는 여자도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함? 예를 들어서 밥 메뉴를 고른다고 할 때 전에도 우리 메뉴 정하는데 30분 걸렸지 않냐, 그냥 뭐 먹기 싫어 라고 물어보고 오케이 오케이 접수 라고만 말하세요. 여기서 뭐 굳이 정성스럽게 그러면 내가 잘 골라볼게 히읗히읗 이렇게 느끼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알잘 딱깔센 뭐 같은 말 쓰면서 그냥 내가 센스있게 골라보겠다 이런 식으로 유쾌하게 하시면 돼요. 여자가 내가 고른 걸 싫다고 하면 어떡함? 이게 연애 초보분들이 고쳐야 되는 습관인데 뭘 할 때마다 여자가 싫어하면 어떡하죠? 여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해요. 여자의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의 거절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많은 남자분들이 거절을 안 당하려고 여자한테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고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 준비하듯 하니까 여자가 남자를 얕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응만 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자랑 뭐 키스를 하고 싶다고 할게요. 근데 이때 연애 초보분들은 키스하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도조차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농구를 하는데 기회가 왔어요. 근데 안 들어가면 어떡하죠? 하면서 슛을 안 쏘는 거랑 똑같아요. 맞네, 안 들어가면 그때 생각하면 되는데. 안 들어가면 리바운드를 하면 되죠. 역공이 오면 수비를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자가 거절하거나 싫은 내색을 보이면 다시 시도하거나 다시 기회를 노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썸녀랑 저녁을 먹기로 했고 식당 어디 가자고 링크를 보냈어요. 여자가 막 싫어하는 눈치를 보내면은 이건 사실 이순이었다고 하면서 다른데 다시 말하면 되는 거예요. 힘을 좀 빼고 살짝 대충대충 장난기 있게 해도 됩니다. 매력적인 남자의 마지막 수칙, 여자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 남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는데 특히 남자들이 좀 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카이로프래틱을 받으러 갔어요. 목이 좀 뻐근해서. 근데 이 아저씨가 자기가 왕년에 뭐 벤치를 140을 들었다느니 이거 공부를 뭐 30년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또 어떤 택시를 타면은 자기가 해병대에 나갔고 뭐 육군을 패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면서 과시를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멋이 없습니다. 특히 그 말을 할 때 그 표정 있죠. 어때 나 멋있지 이런 느낌. 근데 워낙 남자들이 자랑을 하고 과시하는 게 디폴트 값이라 여러분이 자랑만 안 해도 차별화가 됩니다. 동물들 보면은 암컷이나 다른 수컷을 만나면은 몸집 커 보이게 막 팔 벌리고 아니면 막 날개 펴고 막 이러잖아요. 인간도 똑같이 그런 본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랑만 안 하면 됨? 의도가 중요한데 같은 행동과 말을 해도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뭔가 찌질해져요. 첫 번째로 자꾸 여자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데이트 날에 썸녀를 어떤 식당에 데려갔어요. 여러분이 메뉴를 결정해서 간 거면은 1단계는 합격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 열심히 찾아본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여자한테 뭔가 보상받으려고 하거나 여자한테 어때? 맛있어? 괜찮아?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여자의 기분이나 여자의 동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시는 대화 주제를 억지로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어떤 카페에서 어떤 남자가 소개팅하는 걸 봤어요. 그 남자가 노래에 자신이 있었나봐요. 그걸 어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갑자기 노래랑 관련 없는 얘기하다가 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내가 박효신을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뜬금없이 자기 자랑할 얘기를 은근슬쩍 꺼내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이 영혼은 없지만 착하게도 우와 궁금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좋다고 막 들려줄까라고 하더니 카페에서 조그맣게지만 노래를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노래방 갈래라고 하더니 여자분이 이제 거절하기 좀 그러니까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일부러 어필하려고 대화 주제를 바꾸면은 웬만한 여자들은 다 눈치를 채요. 그리고 남자를 멍청하게 만만하게 봅니다. 진짜 남자들 보면은 외제차 있으면 어떻게든 저는 드라이브를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대화 주제를 바꾸고 막 뭐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는데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건 진짜 별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함? 우선 여러분이 어떤 요소 하나로 극적인 반전을 주기 어렵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방금 말했던 소개팅남은 내가 노래를 잘하는 걸 보여줘야 날 좋아할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즉 뭔가 해야만 여자가 나를 좋아할 것 같아서 이상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행동 하나로 여자를 꼬실 수는 없어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런 걸로 한 방에 역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우연히 봤다든가 하는 노래에 어울리는 곳에서 한 거면 모르겠지만 그런 자연스러움, 우연성이 없으면 어필이 안 되니까 애초에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굳이 해도 안 바뀌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입을 닫고 있는 게 때로 멋있다는 걸 알면 내가 노래 잘하긴 하는데 뭐 굳이 어필해봤자 이상해지니까 안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런 마음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게 여자를 대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자연스러움과 여유가 노래 한번 잘하는 것보다 10배는 어필이 됩니다. 그리고 이왕 자랑을 할 거면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웃기려고 하세요. 나는 노래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글거리게 말하지 말고 차라리 걔 잘하지 그냥 박효신이지 이렇게 귀엽게 허세를 부리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는 자랑하면 없어 보인다는 거를 모른다는 거고, 그래서 센스랑 지능이 떨어져 보여요. 하지만 웃기는 거는 이 대화 흐름을 읽고 딱 재밌는 말을 골라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이 남자는 똑똑하고 섹시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연애 프로그램들, 솔로지옥 이런 데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남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잘생긴 거.
아니 그게 아니고 바로 차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활발하면서 인기가 많은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왜 차분한 남자들, 심지어 뭔가 느릿느릿한 남자들을 보고 여자들이 섹시하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여자를 기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임? 보통 연애 경험이 적은 남자들은 여자가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빨리 대답하고 빨리 행동을 합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혹은 잘 보이려고 호들갑을 떠는 남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뭐 음료수를 먹다가 한두 방울 정도 흘렸어요. 그러면 그냥 차분하게 휴지를 주면 되는 건데 여유 없는 남자들은 엉덩이까지 들썩거리면서 호들갑 떨면서 괜찮냐 어쩌냐 이러죠. 근데 진짜 인기 있는 남자들은 차분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기다리게 해요. 아니 기다리게 하는 게 뭐냐고. 예를 들어서 여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몇 초 있다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군대같이 계급 사회에서 누가 빠릿빠릿하고 누가 느린가요? 병장이 느리죠. 실제로 서열이 높은 쪽이 느립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갔으면 면접관이 갑이고 면접을 보는 여러분이 을이죠. 그러면은 면접관이 질문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고 합격 발표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를 기다리게 할 수 있으면 갑을 관계에서 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괜히 호들갑 떨고 너무 빨리 말하려고 한다면 여자가 처음엔 관심이 있다가도 여러분을 을로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어떤 원리임? 실제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위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과시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인정받는 남자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아우라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급하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 또 느릿한 행동은 남자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드러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미스테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게 만들며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자의 다음 행동이나 말을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서 긴장감과 기대감이 형성됩니다. 이런 긴장감 그리고 기대감은 남자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죠. 그럼 일부러 2초 세고 말하면 돼. 그렇게 대놓고 너무 숫자를 세면은 티가 나겠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을 충분히 하고 말을 하면 돼요. 여자가 뭐 물어보면 이라고 하면서 한 3초, 5초 뒤에 얘기를 하면 됩니다. 좀 더 진지한 얘기면 잠깐 좀 생각하고 말해줄게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색할 것 같은데. 습관을 들이면 쉬워요. 축구를 처음 할 때 원래는 마구잡이로 차다가 제대로 차는 법을 배우고 차면 당연히 어색하죠. 근데 이쪽 발로 차는 게 더 좋네, 이렇게 하니까 더 멀리 가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그게 습관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여자를 기다리게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무조건 이전보다 여자들 반응이 좋아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여유 있게 말하게 됩니다. 섹시한 남자의 특징, 이번에는 바로 여자가 1순위가 아닌 남자입니다. 여자들은 잘해주는 남자 좋아하지 않음? 아직도 그런 말을 믿는 거 아니죠. 여자는 잘해주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들이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가 좋다고 하는 건 바람을 안 피는 남자가 좋다고 하는 거지, 나 없으면 죽고 못 사는 남자를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임? 여자가 1순위가 아닌 남자는 희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자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 관심 있는 모습이나 뭔가 열심히 살면서 바쁜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들처럼 언제든 볼 수 있는 남자, 부르면 언제든 튀어오는 남자가 아니라 쉽게 볼 수 없는 남자처럼 느껴져서 희소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협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기가 많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해도 그만인데 라는 모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임? 정말 간단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약속을 잡을 때 아무리 여러분 시간이 널널해도 안 되는 날이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날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잠깐 스케줄 좀 보겠다 라고 말한 다음에 시간 텀을 두고 나서 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연락할 때도 너무 칼답을 자주 하지 마시고 뭐뭐 하고 왔다, 뭐뭐 하고 와서 연락하겠다 같이 중간중간 여백을 두세요. 그리고 실제로 운동이나 일에 집중을 한 다음에 끝나고 답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효과가 있음.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것저것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는 하루에 운동을 10분만 하든 3시간을 하든 매일 운동을 하고 왔다라고 하면은 여자 입장에선 똑같이 엄청 열심히 하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여자들이 답장 늦으면 싫어하지 않음. 이게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게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왜냐면 여자가 서운해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다는 거니까요. 제일 무서운 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관심도 없고 호감도 없는 상태죠. 차라리 서운하게 하는 게 나아요. 섹시한 남자의 특징, 이번에는 바로 고유성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게 뭐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뭐 남친룩, 모나미룩 이런 걸 들어보셨죠? 인터넷에서 여자들이 좋아한다니까 남자들이 하도 흰 티에 슬랙스를 입고 다녀서 붙여진 말입니다. 이렇게 남들이 하는 대로 개성 없이 따라서 옷을 입고 남들 따라서 학교 다니고 남들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가는 걸 고유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유성을 갖기는 어렵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 태어났고 특히 한국은 집단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셈. 고유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눈치를 안 보는 걸 말해요.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기준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욕만 먹지 않음. 아니요,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 남자가 오히려 평가가 높아지는 아이러니함이 있어요. 사람들은 튀는 사람을 욕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본인도 저렇게 본인 주관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자가 여러분에게 사랑에 빠지기 위해선 고유성이 무조건 필요해요. 왜 그런 거임? 정말 유명한 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해석이 여러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이름을 부른다, 즉 의미 부여를 해야 나에게 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이랑 똑같이 위에는 흰 셔츠, 아래는 슬랙스 이런 모나미 룩을 입고 유행하는 핸드폰,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만 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 1이 되는 거예요. 남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없기 때문이죠. 영화에서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아예 이름도 없는 행인 1, 학생 1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출퇴근하거나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길을 걸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멍 때리면서 걸음.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별로 신경을 안 쓰죠. 하지만 여행을 가서 새로운 길을 간다면 모든 게 새로운 공간이고 새로운 사람들이라 머릿속이 깊숙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고유성을 가지면 여자에게 있어 여러분은 새로 여행 온 여행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한국에서는 고유성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이죠. 왜 그런 거임? 우선 한국은 비교와 경쟁이 심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는 게 틀린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갖고 살아와요. 주입식 교육을 받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랑 상관없는 패션 같은 곳에서도 남들이 이 옷에 대해서 유행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동조 심리가 있는데 한국 사회같이 집단주의 사회면 이런 동조 심리가 더 크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유행도 더 심하고 SNS 같은 것들도 유독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의 고유성을 잃고 대중적인 가치관에 따르게 됩니다. 남들이 양양 놀러 간다니까 놀러 가고 그러는 거죠. 또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도 강하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살면 어쩔 수 없는 거임. 아니요, 오히려 한국에서 고유성을 가지면 더 살기 쉬워집니다. 이용하면 됩니다. 가치라는 것은 희소함에서 나옵니다.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도 이 고유성이라는 매력이 너무나 있어요. 조금이라도 튀면 나댄다고 욕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유성이라는 가치를 갖게 되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음? 그래서 고유성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홍대 입구역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유행하는 옷들이 있어요. 스투시 티셔츠, 나이키, 에어 조던 이런 신발들 있죠. 너도 나도 따라 사고 나도 모르게 따라 사고 싶어져요. 그럴 때마다 진지하게 본인이 왜 그걸 사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소개팅을 하면 보통 파스타를 먹고 심지어 메이플 같은 게임에서도 정석 루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만 자주 해도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봤을 때 대답이 유행하니까, 남들도 하니까, 친구가 하자니까 이런 대답이거나 선뜻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다면 하지 마세요. 반대로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단순한 이유더라도 진짜 하고 싶은 거거나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고유성 있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답에 의문을 가져야 돼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용사가 되려면은 정석 루트가 있습니다. 진짜 최저시급도 잘 못 받는 보조, 인턴부터 시작해서 디자이너, 수석 디자이너, 부원장 이런 식으로 테크트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보조, 인턴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실력에 자신이 있는데 왜 돈도 못 받으면서 청소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가게를 먼저 차렸어요. 그렇게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의존하지 않고 유튜브, 블로그 같은 데서 홍보를 하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석적인 루트,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의문을 가지면서 성공을 한 사례죠. 원숭이로 실험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한 연구에서 원숭이 5마리를 우리에 넣고 사다리를 놓았대요. 그리고 사다리 맨 위에 바나나 알을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원숭이라도 사다리를 올라갈 때마다 나머지 원숭이들한테 찬물을 뿌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원숭이 중에 한 마리라도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다른 원숭이들이 내려오게 하고 공격을 했겠죠. 그렇게 아무도 사다리로 안 올라가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원숭이 한 마리를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를 했대요. 당연히 걔는 모르니까 바나나를 먹으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했겠죠. 근데 이유도 모른 채 이제 다구를 당합니다. 어쨌든 그 새로운 원숭이도 그 뒤로 안 올라가려고 했대요. 그렇게 또 다른 한 마리도 새로운 원숭이를 교체를 했는데 이때도 못 올라가게 다구를 했겠죠. 근데 그 전에 들어온 새로운 원숭이가 주도를 해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한 마리씩 교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찬물 세례를 받은 5마리 모두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가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새로운 원숭이가 와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당해보지도 않은 애들이 계속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이게 학교에서 똥공기 잡는 거나 군대랑 비슷하죠.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규칙에 거스르면 됨? 물론 어쩔 수 없이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 군대나 회사에서는 당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데요? 같은 질문을 해봤자 여러분만 손해예요. 일단 따르는 게 이득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지만 인생 전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항상 왜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싫어하는 걸 찾는 거예요. 고유성을 찾기 위해서, 즉 여러분 자신이 되기 위해서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건 뭘 싫어하는지예요. 세상에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내세요. 좋아하는 걸 찾아라, 이런 말은 많지만 솔직히 우리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해봐도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싫어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좋은지 안 좋은지 헷갈리는 거 말고 정말 싫어하는 거든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싫어하는지 찾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했죠. 먼저 어떤 사람, 어떤 성격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자율성과 협력 중에 뭘 더 중요하는지 등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스타일인데, 내가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좋아하는구나, 아니면은 좀 돌려 말하더라도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반복적인 업무랑 즉흥적인 업무 중에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죠. 네 번째는 일하는 환경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외향적인지 아니면은 내향적인지 예민한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비에 대한 가치관인데, 내가 너무 아끼는 걸 좋아하나 아니면 흥청망청 쓰는 거를 싫어하나,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규칙 규율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너무 빡빡한 걸 싫어하는구나 아니면 너무 자유로운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음악, 문화 취향입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랑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는 직업 및 자기개발입니다. 내 안정성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모험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우선순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보셔도 도움이 되셨겠지만 뒷내용이 더 좋습니다. 싫어하는 걸로 스스로를 판단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투사라는 겁니다. 투사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같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돌리는 방어 기제예요. 그게 뭐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돈에 미쳤네, 아유 돈만 많아서 쯧쯧 이런다면, 이거 본인이 돈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못 벌고 있는 현실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괜히 다른 사람한테 투사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남자들끼리도 여자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남자가 있으면은 쟤는 여자에 미쳤네, 발정났네, 이렇게 욕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알고 보면 본인이 여자를 더 좋아해요. 자기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인 거죠. 이런 투사는 여자도 잘하죠. 누구보다 예뻐지고 싶지만 예쁜 여자를 욕하고, 남자한테 차이면은 본인이 매력 없어서 차인 건데 그 남자를 욕하고 말이죠. 왜 이러는 거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돌려야 상처를 안 받기 때문이죠. 이 투사라는 개념을 잘 알고, 아 내가 가끔은 정말 유치하구나, 내가 이런 방어 기제가 있구나, 이런 걸 인정해야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하고 고유성 있는 남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고유성을 강조하면서 진짜 섹시한 남자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정말 고유성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충격적일 수도 있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정말 만연하게 퍼져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연애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꼬집고 갈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수동적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90% 이상의 남자들이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연애 유튜브를 4년 넘게 운영하면서 맨날 달리는 댓글들이 잘생기면 이런 거 필요 없다, 여자들은 돈만 많으면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상수님과 이효리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돈도 이효리님이 더 많고 외모도 당연히 이효리님이 뛰어납니다. 너무 특수한 예외라고 하기엔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외모가 별로인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것, 혹은 남자가 너무 아깝다 할 정도로 외모가 잘생겼는데 평범한 여자도 못 만나는 경우도 정말 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꾸역꾸역 여러분에게 잘생기면 된다, 연애의 원리, 본질, 기술 따윈 없고 배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최면을 걸어요. 왜냐면 그렇게 말해야만 본인이 여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걸 외부 탓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반면에 뭘 하든 대부분의 남자들과 달리 통념, 선입견,
선입견에 따르고 싶지 않은 남자들이 있어요. 단적으로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머리가 빠질까봐 머리를 가방 같은 걸로 가리는 경우가 많죠. 산성비에 맞으면 머리가 빠진다는 통념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사실 산성비라고 해봤자 맥주보다도 산성이 낮고 심지어 샴푸보다도 산성도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잘못된 통념과 선입견에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이런 통념과 선입견에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소수의 남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통념에 따르고 싶어하지 않고 어떤 현상이나 의견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원리를 궁금해할 줄 아는 분들인 거죠.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제대로 바뀌어보고 싶다. 남들은 못한다고 해도, 지금은 모쏠이어도, 연애를 못해도 올바르게 노력해서 훗날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보고 싶다 하는 진취적인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기너스의 풀패키지 2.0 강의는 바로 그런 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를 위한 연애 강의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노력의 무게, 성장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나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름 여자 앞에서도 열심히 하고 발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연애 유튜브도 보고 하는데 단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본질과 원리로 접근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연함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일 거예요. 특히 대부분의 남자들과 달리 진취적인 분들, 욕심이 있는 남자분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합리화하면 괴롭지 않거든요. 단순히 남자는 얼굴이면 된다, 돈이면 된다라고 합리화하면 적어도 내 탓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똑똑하신 분들은 그게 싸구려 합리화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괴로우실 거예요. 풀패키지 2.0 연애 강의는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일부이지만 바뀌고 싶은 분들, 제대로 알기만 하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을 몰라서 괴로워하시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말이죠. 이건 과거의 저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제가 좋다던 대학교 후배에게 너무 애 같다, 철이 없다는 말을 면전에서 들어가며 차였고, 제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했던 짝사랑녀에게 고백했다가 차여서 하루에 14시간씩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인터넷에 검색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뒤지고 스트레스로 몸에 두드러기까지 났던 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방법을 알았고, 결국 그 첫사랑과도 잘 돼서 그 첫사랑이 저에게 매달리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었어요. 당연히 연애라는 거는 배울 수 없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연애 강의들이 본인이 써먹어서 몇 번 통했던 멘트들을 알려주고 본인의 성격 유형, 본인의 가치관에서만 가능할 법한 방법들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연애 강의는 클럽 같은 곳에서 원나잇 스탠드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주로 MBTI로 치면은 ESTP들이 많이 합니다. ESTP는 애초에 노는 걸 좋아하고 과감하고 크게 걱정과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행동과 말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고, 애초에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연애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막말로 번호도 잘 물어보고 말도 잘 겁니다. 그리고 얘기도 재밌게 해요. 예를 들면 재밌기로 유명한 탁재훈, 박명수, 신동엽, 김은국 이런 분들이 모두 ESTP, ISTP, ESFP 이런 류입니다. 근데 당신이 아예 반대 유형인 INFJ나 INFP라면 어떨까요? 빠더너스의 문상훈님, 구교환님, 김종민님처럼 섬세하고 내성적이고 가끔은 소심해 보이는 성격이라면요. 그런 분한테 탁재훈처럼 드립을 쳐야 한다고 가르치면 당연히 배울 수가 없겠죠. 제대로 배우면 당연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연애를 배울 수 없다는 얘기가 만연합니다. 이것도 통념이자 선입견인 거죠. 근데 40대임에도 불구하고 15살 이상 차이 나는 여자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풀패키지를 들은 뒤 2년도 안 돼서 만난 여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30대 후반 모태솔로인 B님은 한 달 만에 동정을 벗어났습니다. 자신만의 힘으로요. 이건 도대체 어떤 결혼정보회사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바뀐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과 2000년도 초만 해도 성인은 외국어를 배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만연했다는 걸 아시나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뇌라는 건 성인이 되면 고정된 것이고 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만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뭔가를 배우면 뇌가 새로운 신경망을 만드는 뇌 가소성 개념이 없던 시절인 거죠. 여러분이 토익이나 영어 회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살이 넘어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군대만 가도 사람이 바뀌는데요. 아니, 새로운 언어도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한국어로 하는 연애를 못 배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선택대로 될 거예요. 연애는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그게 맞을 거고요. 연애라는 건 배울 수 있고 노력하면 나 같은 남자도 바뀔 수 있다, 예쁜 여자친구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또한 여러분의 말처럼 될 겁니다. 그래도 의심하시는 분들과 그러면 도대체 왜 피기너스에서 배워야 하는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 답변을 드릴게요. 피기너스는 제대로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연애 대화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대화 주제를 어떻게 만들까요? 어떤 대화 주제를 할까요? 리액션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만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풀패키지 2.0에 곧 업데이트될 만남편을 통해서는 대화법 강의에선 진화 역사상 대화의 기원은 무엇인지, 소통이라는 건 사회적 생존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위해 기능을 하는지, 그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대화는 어떤 방식으로 발달했고 왜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 사회와 달리 집단주의인 한국에서 효과적인 대화법은 무엇인지, 왜 여자는 돌려서 말하고 남자는 직설적으로 말하는지, 그리고 뇌과학 기반으로 보는 매력적인 대화법은 무엇인지 등등 정말 근본부터 제대로 배우시게
보시게 될 거예요. 당연히 기존 수강생 분들은 무료로 업데이트본을 보실 수 있고,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깊게 알려주는 연애 유튜브는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한 번 강의를 수강하시면 무료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 풀패키지 분량에서 5배 이상이 될 예정인데, 이 정도면 새로운 강의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됩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하고요. 하지만 피기너스는 기존 수강생 분들에게 무료로 업데이트 해드린다고 약속해드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피기너스는 그 약속을 4년간 지켜왔고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대, 여자들은 공감해주는 남자를 좋아한대, 여자들은 재밌는 남자를 좋아한대, 이렇게 주어들은 싸구려 정보들로 연애에 대해 접근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일부지만 정말 바뀌고 싶은 남성분들은 풀패키지 2.0을 통해 정말 제대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예외는 있는지,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런 건지, 여자들이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그런 여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냥 여자들이 그렇다던데, TV에서 그렇다던데 같이 수동적이고 왜 그런데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는 남자들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막연함에서 벗어나시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에게 최면하고 있는 연애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시게 될 겁니다.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A라는 분은 40대 풀패키지를 듣고 나서 15살 이상 차이 나는 여자들을 주기적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풀패키지를 들은 뒤 2년도 안 돼서 만난 여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자기 힘으로 100명을 만날 수 있다면 이건 도대체 얼마의 가치일까요? 심지어 이분이 들으셨던 강의에서 퀄리티와 양이 5배 이상 늘었다면요. 30대 후반인 모태솔로 B님은 한 달 만에 동정을 벗어났습니다. 자신만의 힘으로요. 이건 도대체 어떤 결혼정보 회사가 해줄 수 있을까요? 수백만 원을 들여서 한 달에 10개의 미팅을 잡아줘도 불가능하겠죠. B님같이 30대 중후반 모태솔로이신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 경우 정말 많습니다. 방금 말한 모든 분들은 가격이 얼마든 이 풀패키지에 들어있는 강의들을 샀을 거예요. 500만 원이었어도요. 놀랍게도 이분들이 이렇게 효과를 본 풀패키지 1.0에서 분량이 5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대신에 정말 바뀌고 싶은 분들, 통념과 선입견을 부정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제대로 된 철학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정 댓글에 풀패키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미리 보기라도 꼭 보러 오시길 바랍니다.